안녕하세요, 누카TV입니다. 혼다 파일럿 2025년형입니다. 블랙 에디션이죠. 이게 한 작년 가을쯤 출시가 됐고요. 그리고 이 차의 원래 기본 모델은 23년, 그러니까 재작년이죠. 재작년에 4세대 모델로 출시가 됐고 1년 후인 작년 가을쯤에 블랙 에디션 해가지고 전체를 곳곳을 블랙으로 마무리한 그런 차입니다. 앞쪽을 보면 혼다 센싱, 요 앞쪽에 혼다 마크 속에 레이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휠까지 시커머니까 20인치짜리인데 255짜리 이게 굉장히 잘 어울려요. 전반적으로 다들 잘 어울리고 요즘 추세처럼 블랙으로 전체를 다 감싸 놓으니까 굉장히 간이 나고 또 이 고급스러운 느낌 이런 것까지 다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휠 20인치 휠이 딱 좋은 것 같아요. 21인치 올려봐야 연비만 더 떨어지고 전장은 50, 90 그래서 5m 하고 9cm 정도 그러니까 5m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팰리세이드하고 비교하면 3cm 정도 긴 거죠. 팰리세이드가 50, 60이죠. 그러니까 요즘 미드 사이즈라고 부르죠. 요게 글로벌에서는 또 한창 인기예요. 한 4인, 5인, 6인 이렇게 많이들 타고 다니시는 패밀리카로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 모델이고 파일럿이라는 레터링 시커멓게 그 다음에 오른쪽 엉덩이에 블랙 에디션이라고 돼 있고 지금 배기구는 양쪽으로 트윈 머플러는 또 실버 컬러네요. 여기까지도 해주면 좋았을 텐데 뒤쪽에서 보면 이쪽에 이렇게 파일럿하고 그 다음에 블랙 에디션 글씨도 거의 잘 안 보일 정도로 블랙으로 전체를 감아놨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짝 보이는 맛이 또 럭셔리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바디가 블랙이니까 그렇지 또 화이트에서도 블랙 에디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차의 핵심은 역시 2, 3열 뒷공간이에요. 거의 누워서 대굴대굴 굴릴 수 있을 만큼 차박에 정말 최적화된 지금 이제 골프장 가기 전이라 지금 실었는데 골프백도 지금 세로 가로 양쪽으로 다 실어 놓을 수가 있고 대박이죠. 골프 매니아 분들은 4개짜리 딱 해서 4명이서 골프 가기에 최적인 차다. 물론 차박도 최고고요.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크지 않지만 은근히 깊은 공간. 이 공간에다가 각종 캠핑 용품이나 차박 가실 이럴 가능성 이것도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은 또 뭐에 맞춰져 있냐면은 2열의 중간 보조 시트 있죠. 그걸 떼가지고 이 안쪽에다가 넣을 수 있게 만들어진 설계가 된 구조입니다. 저 앞쪽에 2열 중간 보조 시트 있죠. 저걸 완전히 분리해서 뒤쪽으로 실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3열 올렸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요. 3열 올렸을 때도 상당히 뭔가 3열도 사람 앉을만 하다라는 느낌. 그래서 2명 정도가 딱 앉으면은 3명이 앉기에는 조금 그렇고 2명 정도가 앉기에는 상당히 또 괜찮은. 그래서 8인승. 둘, 셋 이렇게 되면 되고 이쪽에 버튼, 어깨 버튼을 누르면은 한 방에 드르륵 하고 앞쪽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양쪽으로 탑승을 할 수 있는. 그래서 2명 물론이고 4명 물론이고 5명 이상 탑승할 때도 뒤쪽에다가 뻘쭘하지 않도록 상당히 괜찮게 만들어 놨습니다. 이 중간 거 한번 떼볼까요? 이렇게 평탄화될 때는 이런 모습이고 이 암레스트로 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앞쪽에 끈을 당겨서 뒤쪽을 올리면 이렇게 되고 이걸 완전히 여기 손잡이도 있잖아요. 철 손잡이를 올리면 완전히 분리가 되고요. 그 다음에 풀플랫 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플랫이 돼가지고 이쪽도 끈 한 번 당겨갖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전동이 안 되냐 이러실 수 있는데 딱 7천만 원입니다. 팰리세이드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. 팰리세이드하고 7천만 원. 팰리세이드에다가 옵션 몇 개 넣으면 금방 7천이잖아요. 그거랑 비슷하게 볼 수도 있고 하긴 이거는 뭐 하이브리드는 아니에요. V6 3.0이 아니라 V6 3.5 그러니까 파워맨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이 차박 공간이 정말 대박입니다. 만약에 이 상태로 차박을 떠났다. 진짜 한 3박 4일은 파워뱅크 같은 거 하나 딱 들고 가면은 충분히 즐겁게 이쪽에 양쪽에 적재함 자체가 역시 미국에 수출하려면 이렇게 적재함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. 미국에서 캠핑 문화가 좀 발달하고
3명, 4명의 식구들이 같이 가서 이쪽에서 주무시고, 그런데 적재함이 많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양쪽 옆으로 최대한 많이, 마치 선반처럼, 그리고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 쫙 개방을 하면 이런 개방감.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추울 때, 눈이 올 때 이 차를 가지고 딱 전기장판 하나 가지고 파워뱅크 100A짜리 하나 들고 가면은 정말 운치 있게 편안하게, 그리고 개방감이 상당히 좋잖아요. 3열 창 보세요. 굉장히 크고, 뭐 2열 창도 물론 크지만, 그리고 3열 쪽에 창 쪽에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각종 음료수 놓고, 뭐 따뜻한 물 놓고, 뒤쪽에다가 주전자 놓고, 또 뒤쪽에 이게 지금 커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는 각종, 이게 약간 고무 재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버너 놓고 이쪽에서 밥도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뭐 12V 잭 같은 거는 간단하게 지속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핸드폰이나 노트북 정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, 대신 풀플래시 되기 위해서는 뭐가 좀 양보가 돼야 되죠. 그렇죠. 여기에 푹신한 2열부터는 푹신한 뭐 이런 것들이 좀 양보가 돼야 되고,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전륜 기반 4륜 구동인데 뒤쪽에 턱이 거의 없어요. 1cm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독립형으로 에어컨,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장치 다 돼 있고, 그 다음에 앞쪽에는 이렇게 함이 많은데, 이런 건 진짜 보고 배워야 돼요. 도톰한 부직포로 이 안쪽에다가 또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놨어요. 핸드폰 넣으라는 딱 그 크기죠. 핸드폰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은 제일 크게 보이는 게 역시 보기 싫은 디스플레이. 그 다음에 기어 변속은 이렇게 누르는 것은 D하고 S, 드라이브 모드는 누르는 거, 그 다음에 당기는 후진, R은 당기는 방식, 그 다음에 옆에는 아래 하단에는 드라이브 모드, 뭐 이런 식으로 돼서 편의 장치도 다 기본적으로 거의 완비가 돼 있어요. 그래서 거의 프로옵션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, 왼쪽 이제 동그라미는 운전석, 오른쪽은 또 조수석, 가운데 쪽 하단에는 리어 쪽 컨트롤 다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뒷방향의 온도 조절까지도 앞에서 다 해줄 수 있고요. 다만 요게 좀 아쉽죠. 지금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돼 있고, 그다음에 옆쪽은 터치지만 여기에는 누르는 방식,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9인치짜리인데 한 6인치라고 보셔야 돼요, 크기는. 그리고 제가 아주 칭찬하는 2열에서도 열면 네 문짝이 다 열려요. 그래서 1열에서 운전자석에서만 꼭 문을 다 열어줘야 되느냐, 그게 아니라 2열 뒤쪽에서도 열면 네 문이 차크닥 다 열리고, 그 다음에 이쪽 도어 포켓 쪽도 굉장히 넓죠. 5개예요. 그냥 기본 5개. 아래쪽에는 좀 백, 그 다음에 중간 지점에는 핸드폰도 놓거나 음료수 놓고, 캔 음료수도 그 앞쪽으로 놓을 수가 있고,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줘야 이 차는 패밀리카고 아웃도어 용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4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고, 그리고 미국처럼 막 10시간, 20시간 계속 달려도 내구성에 문제가 없도록 V6 자연흡기 3.5리터 가솔린, 이 연비는 다만 좀 한 8, 9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달려보겠습니다. 이 차는 뒤쪽에 각종 편의장치하고 뒤쪽에 머무를 수 있는 이 뒤쪽 공간이 훨씬 중요한 차예요. 물론 그래도 달려는 봐야죠. 이런 느낌. 지금 80으로 어댑티브 컨트롤 다 맞춰놓고 쭉 달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고, 혼다 센싱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죠. 이 지금 반자율 주행 기능, 주행 보조 기능이라 그러죠. 정확하게는 이렇게 하면 쭉 편안하게 서울에서 부산, 부산에서 서울 한 번에도 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편안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그냥 쭉 이분하게 달릴 때는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들 전혀 느낄 수 없어요. 그리고 몸놀림 이런 것도 289마력이에요. V6 엔진에 3.5리터 가솔린 엔진에 289마력, 토크는 36토크 정도.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게 전혀 힘 딸리는 이런 느낌 없이, 다만 이제 특징은 하나 있죠. 남들은 이게 단점이라고 꼽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절대 단점이라고 꼽지 않는 게 자연흡기 엔진, 그것도 3.5,
그것도 V6. 그렇기 때문에 쭉 달릴 때 좀 나중에 좀 한번 밟아보겠는데, 그럴 때면은 소음 진동이 엔진에 엔진 짜내는 이런 음들이 계속 올라오긴 해요. 근데 그거를 즐겁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이 차를 구입할 자격이 있는 거죠. 이건 소음 진동이야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차에 뭐 꾹 밟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고 구매 전에 어떤 좀 이렇게 배려를,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엔진은 짜내는 자연 흡기의 거의 마지막 3.5리터 대배기량의 가솔린 엔진이니까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게 대세입니다.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 미국에서는 거의 없죠. 그래서 이런 좀 음색을 좀 즐기면서, 그리고 진짜 엔진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, 그리고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데려가고 있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, 때로는 또 급가속도 한 번씩 하면서,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왔다 갔다 하면서, 이게 지금 트랜스미션이 10단짜리예요. 무려 10단짜리니까 한 시속 150에서 180 이 정도로 달릴 때 9단, 10단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150km에서 180km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간이 뭐 별로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짜는 음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엔진이 힘들어 하거나 아니면 엔진에 손상이 간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이 차는 일반 가솔린 또는 터보,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 뭐 2.5 터보 뭐 이런 현대기아차 국산 엔진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. 그런 차들이 오히려 소음 진동 이런 거를, 또는 급가속을 했을 때 터보 엔진이 조금 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, 이 자연흡기 엔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세려 밝게 만든 그런 구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아파할 필요 없어, 내 차가 아파한다, 뭐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이제 골프장 도착했으니까 오늘도 백돌이의 실력을 보여주고, 자, 정통 미국 차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밟는 대로 그 정도 딱 그만큼씩 엔진이 알아서 엔진을 꾹꾹 짜내면서 여기에서 파워를 밖으로, 바퀴 쪽으로 내놓는 이런 이제 감성, 그리고 이런 느낌, 이런 걸 즐기면서 타는 차죠. 저 뭐 평소에 뭐 이렇게 8인승 SUV를 뭐 막 밟고 스포츠카처럼 타는 사람은 없겠죠. 하지만 S모드 가끔, 아까 버튼으로 돼 있었죠? 저 아래 보면 S라고 계기판 아래쪽에 왼쪽에 써 있고, 그러니까 D모드도 괜찮지만 S모드로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기계적으로 말하면은 이 RPM을 3000까지는 올렸을 때 그때서야 기어 변속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 다음에 S로 놨을 때 3000에서 4000 사이로 지속적으로 타는 차다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왼쪽 패들 시프트 딸깍거리면서 조금 급가속해야 된다. 그리고 왼쪽 한번 딸깍만 하면 이제 RPM이 훅 올라가면서 쫙 빼주는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뭐 장거리 주행 그냥 한 뭐 시속 100km, 110km 정도로 쭉 계속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, 평소 때 이제 탑승객 없을 때 혼자 스포츠 주행하는 그런 맛도 상당히 있고요. 이런 맛은 또 신차 사는 방법. 여기저기 견적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, 아직도?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.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. 카랩. 그래서 일본 자연흡기 엔진의 맛을 좀 즐긴다거나, 아니면은 6기통 요즘 잘 찾기가 힘들잖아요. 6기통 중에서도 7천만원 딱 요거면은 구매를 할 수 있는 패밀리카, 차박도 굉장히 능한 이런 차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요 파일럿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단점이라면은 자동차세 조금 많이 나오는 거 3.5잖아요. 그리고 연비 평균적으로 8에서 8.5 정도가 나온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부드럽게 이어지는 기어 변속기, 그래서 9단은 10단은 느껴본 적 없고 9단까지 여기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